안녕하세요. 오늘은 녹내장 환자의 오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환자인데 어떤 병원을 가면 녹내장이 아니야 라고도 하고, 어떤 병원 가면 또 녹내장이라고 약까지 처방하고, 어떤 병원에 가면 얼증이니까 지켜봅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이면 이고 아니면 아닌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녹내장이 아닌 경우인데도 녹내장이다, 예를 들어서 그랬다면 차라리 좀 낫지만, 진짜 녹내장인데 녹내장이 아닙니다 또는 얼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될 시점을 놓치거나, 그래서 나중에 많이 진행 다음에 자각 증상까지 오고 난 다음에 하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질환들은 그런 오진 확률이, 물론 오진이 없는 건 없겠지만은 그 높지 않지만 녹내장에서는 왜 그런 게 많으냐? 자, 녹내장을 있다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시신경 유두의 형태와 그 다음에 그 망막신경 섬유청 속에서의 시신경층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걸 보는 이 OCT, 그 다음에 그 안제에서 보는 그 안저검사에서 보는 CD값, 커브 앤 디스크 레이시오, 그 다음에 시야검사, 요 세 가지로 녹내장을 있다 없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이 안저검사에 나타나는 이 커브 앤 디스크 레이시오라는 거는 이게는 선천적으로 유두 기형도 있을 수도 있고, 고도 근식으로 인해서 유두가 함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럼 뭐가 정확하냐? 자, 이 시야검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야검사는 망막신경 섬유층이 함몰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까지 빨간색 쪽까지 내려와서 죽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이상함을 느끼기 때문에 시야에서는 암점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럼 이것도 이미 시작한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의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뭘 보느냐? 이 OCT가 내 지금 망막신경 섬유증, 흔히 말해서 RNFL의 상태를 보고 이건 진행하고 있다, 아니면은 지금 녹내장이다 라고 판단할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OCT가 그러면은 왜 그렇게 오진 확률이 높으냐? 여러분 앞서도 몇 번 우리가 줌 강의 때나 카페에서 검사 차트 올리는 방이나 그런 데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아마 이 그래프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다 한 적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귀 쪽에 있다면 템포럴이라고 그러고, 이제 중간 이 부분을 코 쪽에 있다면 나잘이라고 그러고, 이제 이건 잘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지난번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템포럴이고, 이거는 위쪽을 나타내기 때문에 슈퍼링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유두 주변에 3.6mm 정도를 잘라서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난번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시끄러 보고, 이거는 귀 쪽, 위에 쪽, 코 쪽, 아래 쪽, 이 두 개 붙였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 자, 위치를 나타내는데, 여러분들 OCT 차트를 받아보면은 아마 위에는 초록색이고 밑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안에 선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게 내 시신경청의 분포 위치예요. 그래서 보통 실선은 오른쪽, 점선은 왼쪽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더블 럼프, 그 쌍봉 낙타처럼 이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놈이 점점 함몰이 되어 내려가면서 이 빨간색 쪽으로 이제 중간에 경계선이 노란색이 있지만 내려와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이 빨간색 들어오면 이제 이게 함몰돼서 죽어간다. 이게 빨간색 들어온 데서 완전히 바로 죽는 건 아니에요. 금발보면 내가 지난번 죽는다 했지만은, 금발보면 그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약한 사람은 금발보다 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암점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때서야 서서히 시야에서 암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말씀드린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시야가 깨끗하다 해서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은 왜 오진이 나타나냐? 이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얇아지면 이건 진행하고 있다 하고 알 수 있지 않냐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두께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 시신경층이 얇아서 얇게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껍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껍게 태어난 사람이 중간쯤 진행해도 이게 진행해서 얇아진 건지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이게 얇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단
그래서 오랫동안 이 차트를 본 사람들은 대충은 알 수가 있는 게 이게 그냥 함몰되는 게 아니고 함몰되기 전에 이 패턴이 변해요. 이게 산이 여러 개가 된다든가 산이 뭐 없어진다든가 그래서 점점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내려오긴 내려왔는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지 아니면 진행수로 내려온 건지 알 수 없어서 그때는 뭐 서스펙트, 어쩡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시야에서 암점이 나타났다. 그럼 문제는 간단해요. 그럼 무조건 녹내장이에요. 근데 시야에 이상 없고 이게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이 두께만 가지고는 절대 판단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랜 경험이 없거나 또 애매한 경우에는 오진이 날 확률이 높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럴 경우는 정상은 아니다. 그래서 보통 어쩡이에요 해놓고 뭐라 그래요? 1년 뒤에 다시 검사 받아봅시다. 녹내장 아니라고 하면은 검사 받을 필요가 없는데 녹내장 아니 해놓고 자 1년 뒤에 정기검진 한번 받아봅시다 라고 하는 거는 뭔가 찝찝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준 강의 때 들어오셔가지고 어떨 때 그러면 이 중요한 점 알서도 녹내장이냐 아니냐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강의 때 자세히 가르쳐 드립니다. 왜? 그 조짐이 있기 때문에. 자,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늘은 녹내장의 오진이 왜 생기느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더 궁금한 거는 녹내장 진행을 멈춘 사람들 카페, 우리는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녹내장관리협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들을 다음과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고 모르는 거 올려주시고 강의 많이 참석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